저는 자산관리와 보험을 컨설팅하고 있는 고성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톨릭 청춘 어게인의 시니어 학생분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가슴이 떨려갖고 말도 제대로 잘 안 나오네요. 자, 저는 오늘 알려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중에서 보험과 자산관리에 관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여기 앉아 계신 저희 학생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은퇴하신 지 좀 오래되셨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오신 만큼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장수에 대한 리스크. 네. 장수 때문에 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지금 저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도 자료에 남성은 80세가 수명이 제한된다고 나와 있고요. 네. 여성은 86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건강하게 장수한다면 참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감사할 일이지만은 건강치 못해도 요즘에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만하고 싶지만은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 그만 못 해주십니다. 의료기술 좋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기대여명, 살아갈 수 있는 날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생기는 노후의 생활비라든지 추가로 생기는 노후의 의료비라든지 또는 가계 관리 자산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의료비입니다. 안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생활비는 줄여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달라는 대로 내야지 오늘 외상으로 하고 사인하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료비가 과연 내가 노후에 얼마나 들까? 요 통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단 1인당 약 37만 8천 원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갑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중대한 질병이 아닙니다. 만성질환, 그러니까 노인성 만성질환이라고 보통 그러죠.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도 포함되어 갖고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37만 8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노후 생활비의 약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비에 부담을 안 가지려면은 이 정도 더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노후 생활비를 조금 줄여서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네. 일단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집이나 땅,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저축된 돈도 있고, 뭐 집에 한두 개 좀 금괴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 큰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히 65세 이상의 노후 세대가 갖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보니까 72% 정도가 76% 정도가 바로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바깥 어른 병원 모셔갔을 때 땅 받던가요? 없습니다. 땅 안 받죠? 안 받죠. 집 건너방 띄워준다 이거 안 받죠? 돈밖에 안 받습니다. 바로 그게 순금융자산이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아픈 것보다는 아픈 날짜가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사람으로서는요. 그럴 때는 꼭 필요한 의료비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미리미리 좀 나눠서 배분을 다 조절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늙어도 끝까지 돈을 벌어볼 거야 해서 부동산에 열심히 투자하신 분들 수익을 많이 내신다고 했지만은 결국에 여러분들 연세에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결국에는 그걸 현금화 시키는데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자녀분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 학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냥 살고 있는 땅, 내가 파먹는 농사는 절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거는 조금씩 비율 조절하시는 게 맞는 거로 사료됩니다. 노후에 노후 자금으로 꼭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생활비가 있어야겠죠. 네.
부부가 살아가든지 아니면 혼자 되었으면 혼자 살아가셔도 생활비는 있어야 되는데 노후에 꼭 필요한 생활비,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비 등을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사셔야 될 날짜가 많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술이 좋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필요자금이 일단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월 한 24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은퇴 후부터 20년만 잡자고요. 왜냐면은 남성의 기대 여명,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80세라 하니까 그럼 80세까지 같이 산다고 치고 60세에 은퇴했을 때 20년을 봤을 때 약 한 5억 8천만 원, 6억 정도가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100만 원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요 표는 우리나라에서 연금관리하는 공단에서 확인을 해왔고 준비해 본 표입니다. 이 정도 생활비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생활비는 어쨌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이건 겁먹을 게 아닌데 이게 문제입니다. 의료. 맞아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꼭 가야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시는 분들 계시죠? 약 받으러. 네. 예, 저도 갑니다만 약 받으러 3개월마다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세월이 가면서 3개월에 한 번 가는 거 얼마 안 됩니다. 3, 4만 원 문제가 아닌데 1년 되면 많고 10년 되면 많아지는 겁니다. 안 아파도 만성 질환으로도 충분히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료 보다시피 30만 원 넘는 돈으로 15년 동안, 왜냐면 65세 기준으로 봤으니까 두 분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십니다. 15년간. 자, 이렇게 부부 생활비와 부부 진료비를 버티면서 잘 사셨어요. 그러다가 뭐 법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남성의 수명이 80세라니까 80세에 이제 우리 배우자분만 혼자 남으셨어요. 남으셨을 때 배우자분 혼자 남았을 때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성분은 86세니까 9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10년 동안 혼자 살 때 들어간 돈이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십니다.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진료비. 네. 의료비는 빠졌습니다. 생활비만 집어넣었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병원 더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된다면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다 합쳐보니까 60세 이후에 들어갈 돈이 8억 돈이 넘어요. 시니어들이 이런 필요한 돈을 조금 이렇게 잘 준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땅이나 집, 네.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시는 약간의 현금, 그리고 이제 가끔 숨겨놓은, 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괴 2개 정도, 우리 갖고 계시는 걸, 그걸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조절하시냐면은, 네. 우선 갖고 계신 집은 주택연금을 이용하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 이용하시고 남는 돈은 자녀분한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유가 된다면은 나이랑 관계없습니다. 연금은 꼭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입해도 연금은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연금은 개인연금을 조금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좀 여유가 많으니까 이 뭐 굳이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돼 하시는 분들은 그 갖고 있는 자산이 본인이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을 손실했을 때는 본인을 챙겨줄 수 있도록 관리 못한다고 해서 살아있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자산 신탁들을 이용해갖고 본인을 관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물려줄 게 많으신 분들, 아까처럼 세를 받아갖고 사시는 분처럼 큰 건물이 있으신 분들은 네. 상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상속을 나중에 하는 거와 미리 하는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에 세무 교육 들었지만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있듯이 상속은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때 본인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자녀분들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은 어르신이 곱게 모아놓은 좋은 재산을 제가 못 받고 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는 종신보험 가능하다면은 가입도 준비해 놓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계약이니까요. 네. 시니어들과 관련해서 좀 이 보험, 이런 보험을 좀 가입하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보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보험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험이 뭐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과연 이게 어떨 때 나오는 건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그 보험을 수용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보험 가입했으니까 다 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험을 아무리 많이 갖고 계셔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게 실손보험을 갖고 가십시오 하는데, 우리 학생분들은 실손보험 가입을 지금은 안 되지만 갖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시죠. 실손보험. 어머. 신부님하고 저하고 들은 분밖에 없네요. 젊은 분만 드셨네요. 그래요. 의료비가 만약에 많이 들어갈 때는 보험이 도움이 됩니다만, 그 보험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보험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지금 본인을 위한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예. 자, 일단 제가 꼼꼼히 체크해 드릴게요.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은 내 보험이 내가 의료비를 들어갈 때 어떻게 도움이 될런지를 확인을 해 두시고, 아무리 확인을 해도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차피 내가 팥밥을 먹었는지 콩밥을 먹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잊어버립니다. 그건 정상이거든요. 1년마다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떨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노래처럼 한 번씩 자녀분들한테 알려주면은, 네. 자녀분들이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바로 어른들을 갖다가 모실 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천연상사 이만기가 와도 나이가 들면은 천연상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나이가 들면은 꼭 찾아오는 장기 요양 상태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나를 몰라, 나는 마냥 행복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시면 흔히 생길 수 있는 골절에 의해서 네. 장기간 장기 요양센터에서 시설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그런 시설에 가실 경우에 시설 비용이나 그런 시설에 가시기 위해서 등급을 준비하신 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은, 그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순간적으로 한 6개월 동안은 굉장히 고액의 장기 요양 비용을 지불하게끔 됩니다. 미리미리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그런 게 되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없다면 가능하면 준비해 보시고 나쁘지 않고, 지금 연세가 넘어서 안 된다면은 그것도 역시 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행도 돈을 잘 모아줍니다. 근데 그 모을 때 통장에 딱 하나 쓰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통장을 만드실 때 보니까, 이거 우리 아들 2학기 등록금, 이거 우리 딸 1학기 등록금, 이런 식으로 써서 저희 학비를 아마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때 되면은 그 통장을 갖다가 저희한테 돈 찾아갖고 이거 갖고 내라. 저희 때는 온라인 통장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저도 역시 돈을 빼다가 그 학교 서무과에 가서 돈을 지불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지금 두 번째 간병비나 장기 요양 시설 비용을 충당하실 때에는 갖고 있는 돈을, 지금 있는 돈을 조금씩 쪼개서라도 은행에 모아놨다가 급할 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것도 관계없어 하는 분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그 열심히 모아놓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그냥 흐지부지 할 수 없게 잘 승계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이가 되시고 허락이 되시다면 종신보험을 이용해서 나중에 상속세, 승계를 위한 상속세의 재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험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연세 드셨으니까 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중에서 뭘 먼저 갖고 가야 되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요, 진단비보다는 가성비가 높은 다빈도 질환, 여러분들이 노인성 다빈도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오시는 거? 고혈압, 당뇨. 그거는 이제 질환이긴 하지만 저기 수술이나 입원은 아니잖아요. 무릎. 그렇죠. 네, 무릎 수술. 네. 무릎, 네. 어깨. 네. 우리 유치원 애들이 부르는 노래 순서대로 다 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순서대로 오는데 네. 들어가는 비용, 수술 입원비가 국가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국가가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 중에서 부담스러워도 일단 진단비보다는 그 수술 입원비는 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꼭 관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이런 게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은행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나 왼쪽 무릎 편찮아. 그럼 곧 오른쪽 무릎 안 좋아지실 거예요. 무릎 하나 수술하는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다 들어보셨죠? 그 들어보신 정보 가지고 두 무릎치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술하기 힘들어서 안 하시고 수술하기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큰일 납니다. 빨리 병원 가셔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왜 큰일 나냐면요. 그 무릎이 편찮은 걸 견디다 삐끗해하고 엉치뼈가 나갑니다. 골반뼈가. 네.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무릎이 안 좋을 때는 얼른 가셔서 치료받을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을 100%, 200%, 300%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그럼요. 알려주세요. 네네. 네. 일단은 갖고 계시는 보험들을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제일 먼저 일입니다. 네.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 중에서 내가 여유가 있다면 다 갖고 가시면 좋아요. 보험은 계약이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다 보장받습니다. 하나, 본인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줄여가셔야 되는데 줄여가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가성비 높이는 방법을 찾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요양에 대한 보험을 먼저 챙겨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보험 중에 장기 요양 시설에 갔을 때 도움받는 게 있을까? 거기 요양보험까지 해당됩니다. 요양원은 안 되고요. 요양병원까지 해당됩니다.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빈드 노인성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무릎 말고 또 어디가 많을까요? 눈. 백내장 네. 즐겨 찾고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해지시면은 난청이 오시죠. 네, 잘안 예. 되죠. 이런 부분에 내가 수술이나 입원을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유 중인 집안 재산이 많으셨을 때 그 재산을 원활히 승계하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거기에 맞추는 종신보험 정도는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시니어들이 보험 들 때 정말 꼭 요거는 알아야 된다.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예. 네. 사실 전화가 많이 오실 거예요. 네. 그 와갖고선 고객님 안녕하세요로 시작해갖고 네. 이만 하니까 이만 한데 네. 나 나이 많아 그러면 그래도 가능하십니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진짜 가능한 보험이 있어요. 지금 최대 85세까지 가입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85세까지. 물론 이제 어떤 보험이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질병 중에서 안 되는 질병이 딱 세 가지입니다. 암, 뇌질환, 심질환. 이 세 가지 빼놓고는 가입 바로 가능하십니다. 약을 먹고 있어도 당뇨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입 후에 얼마가 지난 다음부터 보장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되는 질병이 있고 바로 안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막 설명할 때 뭐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말을 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을 만나서 들을 수 있는 걸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빨리 이해가 안 되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건에 따라서 중복보장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계약을 사신 거는 중복보장이 안 될 만큼 많이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면은 중복보장이 안 된다는 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질병은 최대 한도 얼마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은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국가에서 이만큼만 들으세요. 더 이상 하시면 낭비세요 하고 막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가능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저는 여유가 된다면 가입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보험이
은행에 적금한 것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실 때 잘 보셔야 될 게 어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해도 주고 어떤 수술은 입원을 안 해도 주고 합니다. 어떤 수술은 입원을 해야만 주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간단히 수술 끝내고 나왔는데 난 병원비 받을 게 없어. 네. 수술비 받을 게 없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보셔야 되고요. 특히 입원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내가 며칠까지 입원을 해도 돈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0일, 120일, 어떤 회사는 150일, 100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은 가입만 시켜준다면 얼른 가입하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이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혹은 젊었을 때부터 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막 가입을 했다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제가 이 청춘 어게인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그 상품이 있는데 갑자기 상품 설명을 해서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게 바로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국민을 그 수급 대상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부분 자동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는데요.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서 노인성 질환을 인정받으시면 방문 목욕이라든지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까운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꼭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제도도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께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가까운 주민센터에 이것도 꼭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